잔디를 밟은 지 5분 만에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역사에 길이 남을 환상적인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순간 파리 생제르맹의 중계진은 연신 칸질리를 외치면서 광란 상태에 빠졌고 제대로 된 해설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괴성을 지르는 가운데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말만이 시청자들의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프랑스 리그 정상으로 복귀시킨 이강인의 놀라운 활약상과 그 뜨거운 현지 반응을 지금부터 진심TV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은 홈구장인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최고의 라이벌인 마르세유와 맞붙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는 각자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들을 대표하는 빅클럽으로 프랑스 리그앙의 최대 라이벌 관계인데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라이벌 매치인 엘 클라시코가 있고 잉글랜드의 토트넘과 아스날의 라이벌 매치인 북런던 더비가 유명하다면 프랑스에는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의 격돌인 르클라시크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죠. 특히 마르세유는 프랑스 리그 소속팀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클럽으로 지난 시즌 전까지 파리 생제르맹의 수건이었던 챔스 우승을 먼저 맛본 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양팀의 파리 생제르맹의 맞대결 성적이 마르세유보다 한참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팬들의 가슴 한켠에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5년 9월 23일 마르세유의 홈구장인 오렌지 벨로드롬에서 펼쳐진 올해 첫 맞대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는 2025-2026 시즌 개막 이후 파리 생제르맹이 처음 당하는 패배라서 더욱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때문에 파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르클라시크가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진짜 서력의 기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1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와의 경기 전에도 이미 2위로 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2위 랑스라는 팀이 파리 생제르맹과 매우 팽팽한 1위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파리의 복수는 일찌감치 이뤄졌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자인 덴벨레가 이미 전반전에 멀티골을 몰아치며 승기를 잡았고 이강인이 투입되기 전에 이미 4골 차로 앞서며 마르세유를 박살내고 있었죠. 그러나 이 타이밍에 엔리케 감독은 굳이 안 해도 될 교체를 단행합니다. 바로 무득점에 그친 바르콜라를 빼고 그 자리에 이강인을 투입한 겁니다. 파리가 마르세유를 압도한 경기였지만 바르콜라는 3개의 슈팅을 시도해 단 1개의 유효 슈팅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빅찬스 상황에서 골대를 맞추면서 아쉬운 활약을 보여준 바르콜라를 대신해서 이강인을 투입한 건 엔리케 감독의 의지였습니다. 바로 역대 최다 득점차로 마르세유를 이기려는 역사적인 득점을 위한 한 수였죠. 그리고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지 불과 5분 만에 르클라시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원더골로 파르크 데 프랭스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경기 중간에 교체로 투입되는 선수들은 보통 투입 후 10분 정도는 경기의 분위기를 느끼고 적응하는 데에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달랐습니다. 필드 밖에서부터 경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다가 엔리케 감독이 출격을 명하자마자 그 즉시 경기의 흐름에 자연스레 녹아들었죠. 그리고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그 순간 곧바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받자마자 2명의 수비수가 순식간에 앞을 가로막으며 돌파를 차단했는데요. 가벼운 터치로 슈팅각을 만드는 이강인, 이어서 반박자 빠른 날카로운 슈팅이 그대로 마르세유의 니어포스트를 꿰뚫으며 르클라시크 역사상 최다 득점을 만든 겁니다. 지난 9월 마르세유에게 당했던 굴욕을 완벽하게 되갚아주는 서력의 고림과 동시에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정점을 찍는 골이었죠. 왜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이적을 온몸을 던져 막았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르세유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듯한 이강인의 환상적인 쐐기골이 터지자 파르크 데 프랭스에 모인 5만여 관중들은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도 칸질리 골입니다. PSG의 5번째 골. 가자, 계속 가는 거야. 스트라스부르전에서 복귀한 이강인이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칩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선정된 이강인. 복귀 2경기 만에 골로 답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탄했습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이강인은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매물이었는데요. 스페인의 3강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단장을 직접 프랑스 파리로 보내면서까지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강인을 두고 펼쳐진 치열한 영입전은 스페인과 프랑스 양국 매체들의 언론전까지 번져 겨울 이적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죠.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의 엔리케 감독이 직접 이강인의 이적을 거부하면서 아틀레티코 이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인 프랑스 풋제로원에서는 이강인은 경기 도중 투입돼 흐름을 바꿀 수 있어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실제로 엔리케 감독은 2028년까지 계약돼 있는 이강인의 계약 연장을 구단 수뇌부에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라며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런 엔리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 경기 후반 조커로 투입돼 단 5분 만에 마르세유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강인의 골 장면을 본 현지 전문가는 이강인에게서 과거 음바페의 모습이 보인다며 음바페 특유의 슈팅 리듬을 일궈냈는데요. 반박자 빠르게 니어포스트로 낮게 꽂아 넣는 이강인의 슈팅은 마치 음바페를 연상케 한다. 수비수와 골키퍼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빠르게 쏘아진 슈팅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이강인이 막 PSG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슈팅을 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음바페가 직접 이강인에게 슈팅 타이밍과 함께 힘을 빼라는 조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강인은 음바페의 조언을 그대로 흡수해서 보여줬다. 라며 이강인의 슈팅을 현 시점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음바페와 직접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정확한 패스로 마르세유의 간담을 서늘케 한 장면이 계속되며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보여줬죠. 후반 85분, 이강인이 짧게 내준 코너킥이 멘데스와 흡이차를 거치면서 다시 침투하는 이강인에게로 연결됐습니다. 골대 좌측에서 정확하게 중앙을 향해 찍듯이 올린 크로스는 그대로 상대 수비를 속이고 하무스의 헤데더슛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강인과 하무스 사이에 있던 6명의 수비수를 바보로 만드는 마법 같은 크로스로 하무스는 프리하게 뛰어올라 헤더슛을 했죠. 아쉽게도 이 슈팅은 높게 뜨고 말았지만 이강인이 왼발로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후반 88분 필드 우측에서 얻은 프리킥도 이강인에게 맡기는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이 왼발로 감아찬 크로스는 마르세유 수비진들을 그대로 꿰뚫으면서 흡이차의 슈팅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며 이강인의 추가 어시스트는 무산되고 말았죠. 이강인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패스 성공률 90%, 크로스 성공률 100%, 기회 창출 2회, 그리고 무엇보다 골까지 터뜨리며 엔리케 감독이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ESPN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대승을 보도하며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74분에 낮게 깔리는 멋진 골로 PSG의 5번째 득점을 터뜨린 순간 마르세유의 비참한 밤이 완성됐다라며 이강인의 마지막 쐐기골에 주목했고, 프랑스 매체인 르 메리디오날에서는 이강인이 경기 종료 15분을 남기고 터뜨린 쐐기골로 마르세유는 완전히 침몰했다.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에서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수비수 메디나를 제치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파르크 데 프랭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마르세유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이강인의 슈팅이 마르세유를 산산조각내는 치명적인 마무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목표인 챔피언스리그 2연패는 21세기 들어서 어떤 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이 되기 원하는 엔리케 감독에게 이강인이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현재는 B클럽에서 주전으로 선택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체력 안배를 하며 더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공격수가 B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요. 함께 이강인의 활약에 빠져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